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되게 긴 얘기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는 초중고 다 한국에서 나왔고요.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미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중3 때 제가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근데 중3 때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내가 공부에 정말 소질이 없구나. 나는 그러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에 중3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미술이었고, 고등학교 때 쭉 미술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대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술에도 소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전혀 공부도 못했었고 미술도 그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당연히 저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수능으로는 학교 못 가겠다. 그러면은 수시로 가야겠다. 수시로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당시에 몇몇 학교에서는 수시 전형이 이제 어느 대학교나 어느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뭐 수시 전형 뭐 이런 전형으로 저희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습니다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표로 고3 때 진짜 나갈 수 있는 대회들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는 거의 매주 뭐 매달 거의 이제 어느 대학교나 어느 대회 막 이런 데 참여해서 뭐 엄청 열심히 여기저기 다녔죠. 대회를 참가하느라.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도 저는 한 대학교에서 하던 미술 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요. 그 큰 상을 가지고 수시 전형을 여러 군데 썼죠. 그렇게 보냈던 수시 전형 학교 중에 한 군데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한 군데에서 받은 학교 중에 한 군데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두 가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 대학교를 진학을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그 합격한 학교를 하루 날 잡아서 갔다 와보자. 왜냐면 저는 당시에 그 학교가 있던 지역에 살고 있지가 않았어서 저희는 그 대학교를 보러 하루를 날 잡고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학교를 한번 구경을 가보자 라고 하셨어서 아버지랑 저는 어느 날을 잡고 하루 그 지역으로 이제 놀러를 가게 됩니다. 놀러는 아니죠. 이제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문한 날이 평일이었는데도 학교 수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캠퍼스 안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학생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뭐 총장 비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총장 비리 관련 이런 거에 관련해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거를 보고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상상만 하던 대학 생활인가? 그런 데서 오는 이 충격이 너무 컸어서 제가 그날 이제 학교로 방문했을 때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었죠. 저는 이 학교는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되게 차갑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차갑기보다는 이제 칼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희는 바로 서울 강남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다른 옵션으로 생각해 두었던 미국 대학 입시 관련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은 자동차 디자인 전문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학원이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 뭐 대학교들, 자동차 디자인 대학교들을 타깃으로 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친절하게 이제 플랜 같은 거 들어보고 해서 그날 아버지랑 저는 결정을 했죠. 아, 그러면 우리 한국 대학 말고 미국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그 이후로 한 달 뒤에 저는 바로 서울 강남으로 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죠. 미국을 지금은 뭐 예전이랑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어떻게 뭐 조건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유학을 준비했을 때는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나 그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는 입학을 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됐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영어 점수가 필요했었어요. 영어 점수는 토플 시험 점수를 필요했었고요. 미니멈 점수 어느 정도 해서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머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토플 점수 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간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끝끝내 점수를 따지 못했어요. 그 토플 점수를. 그래서 3년 동안 자취 후에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아, 나는 미국은 너무 가고 싶은데 이 학교는 조건이 안 돼서 못 가겠다. 그럼 어딜 갈 수 있느냐 해서 차선의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 학교가 제가 졸업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고요.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뭐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입학 지원서만 딱 이메일로 넣으면 바로 합격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물론 뭐 포트폴리오를 내도 되고 뭐 영어 점수를 내도 되지만 포트폴리오 내거나 영어 점수를 내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첫 학기에 시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달라졌어요. 다행히 저는 포트폴리오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3년간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영어 점수도 물론 그 미니멈에 맞진 않았지만 그거에 못 미치는 점수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냈었고요. 저의 첫 학기, 여름 학기에 들어왔는데 첫 학기에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그 포트폴리오를 통한 장학금을 받고 영어 점수가 이제 미니멈에 도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전공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첫 학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학교는 정말 좋은 게 이렇게 ESL이라는 수업을 같이 전공이랑 들을 수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전공 공부도 하고 그래서 유학에 좀 딜레이가 없이 처음부터 빨리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가 그런 거에서는 되게 많이 오픈돼 있어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 패션 디자인도 있었고 저희 그 제가 나왔던 학교는 진짜 전공이 엄청 다양한 전공이 있어서 정말 모든 나라에서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와서 영어 공부하면서 전공을 하던 그런 학교였죠. 그렇게 2년간 저는 열심히 자동차 디자인을 배우고 이제 초반에 영어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자동차 디자인을 배우게 되었죠. 근데 2년째 될 때, 2년 마지막쯤 됐을 때 느낀 게 있는 게 제가 진짜 자동차를 못 그린다였어요. 왜냐면 자동차라는 게 평면으로도 그려야 하지만 자동차는 보통 이제 3디멘셔널로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자동차는 플랫한 오브젝트가 아니어서 차를 그릴 때 그 공간감이 보이게끔 많이 그려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공간감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걸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2년차 됐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나는 이걸로는 직장도 못 잡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공 수업 이외에 다른 교양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교양 수업 중에 한 가지 항목이 다른 전공의 수업들로 채울 수 있었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웹 디자인 뉴 미디어라고 이제 UX UI 관련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만 가면은 제가 너무 잘하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잘하는 거에서 오는 성취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느끼기 시작한 게, 나는 그러면 차를 하지 말고 이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2년째 됐을 때 저는 전과를 하게 됐어요. 자동차 디자인에서 UX UI 디자인으로 아예 전과를 하고 2년밖에 남지 않았던 졸업이 3년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 3년 동안 UX UI만 공부를 하고 이제 전공 수업 다 듣고 교양 수업 다 듣고 3년차 됐을 때 운이 좋게 저는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 중 한 군데에서 인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제 저희 학생들 포트폴리오 좀 리뷰해 주세요 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오시게 된 회사의 디자이너분들 중 한 분이 제 포트폴리오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인턴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인턴을 그 회사에서 3개월간 저는 하게 되었고요. 그 회사는 지금 어거스트 홈이라고 스마트 락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저는 서머 인턴으로 3개월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같이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인턴을 할 때 같이 들어왔던 인턴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었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저는 링크드인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도 했고,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막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링크드인 커넥션은 7명밖에 없었고요. 인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야, 유미, 이제 같이 우리 링크드인 커넥 하자. 이러면서 저한테 링크드인 커넥션을 보냈죠. 근데 그 친구가 제 거 보고 너무 경악한 거예요. 너는 왜 커넥션이 7명밖에 없어? 자기는 이제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다 돼가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없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커넥션이 진짜 자기 아는 사람들, 클래스메이트, 뭐 교수들, 뭐 아는 디자이너들이랑만 커넥션을 하는 건 줄 알아서 나는 진짜 이 사람들밖에 몰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유미 그거 아니고 그냥 진짜 너가 알 것 같은 사람들, 너가 다니고 싶은 회사들, 아니면 너희 학교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커넥션 한번 요청해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진짜 당장 링크드인 켜고 이제 추천 리스트 링크드인 커넥션 추천 리스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우리 학교 졸업했으니까 우리 과를 졸업했으니까 날 알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다니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좀 커넥션을 해보고 싶다. 네트워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전 다 이제 커넥션 요청을 날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날렸던 커넥션 요청 중 한 개가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보냈던 한 분이 그 커넥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뭐 decline, accept 그렇게 바로 그냥 뭐 decline 하거나 accept 하지 않으셨고 이제 제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프로파일에 있는 포트폴리오 링크도 같이 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답장을 주셨어요. 커넥션 액셉트와 같이 답장을 주셨는데 그 답장에 나 너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니? 뭐 인터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식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좋지.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고 인터뷰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답장을 드렸고 그러자마자 이제 그분이 그러면 우리 HR한테 너 이제 커넥 해줄 테니까 HR이랑 같이 얘기해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아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저는 그 회사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저의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녔던 첫 직장인 삼성이었고요. 제가 다닌 삼성은 미국 삼성이고요.
미국 삼성은 따로 한국 삼성이랑 다른 회사이고요. 뭐 물론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파는 삼성이지만 이제 한국 삼성과는 다른 개별적인 회사였고요. 그 삼성 안에서도 저는 이커머스라는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일하던 UX 디자이너였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일했을 때는 되게 큰 디자인 팀에 있었고요. 그 팀은 제일 컸을 때는 뭐 디자이너 12명까지 있었던 그런 팀이에요. 저는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삼성에 2년간 일을 한 후에 제가 애플로 이직을 하게 되었었어요. 삼성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 같은 레벨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계약직이었는데 그 계약직으로 들어온 경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로는 이제 그 친구들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온 상황이라 그 에이전시에서 관리를 하던 디자이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과 친해지고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에이전시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소개받게 된 에이전시의 리크루터랑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리크루터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팀이 디자이너를 구하는데 너 혹시 관심이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 관심이 있긴 한데 어느 회사야? 어느 팀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리크루터가 이거 애플에 있는 팀이고 뭐 이러이러한 프로덕트를 하는 팀인데 디자이너가 전혀 없는 팀이야. 너가 관심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 팀에 있던 디렉터 분이랑 전화로 30분간 인터뷰 콜을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진짜 너무 이게 당연한 뭐 당연한 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인터뷰가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 과정 자체가 되게 특이했었어요. 저도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인터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터뷰 자체가 정말 특이했던 게 30분 전화 한 번으로 제가 채용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되는 경우가 없지만 그 디렉터께서 그 애플에 있던 디렉터분께서 이 리크루터를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리크루터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인재들을 채용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어서 이 리크루터를 많이 이제 믿어주시는 그런 디렉터였고 그리고 저와 했던 30분의 전화 인터뷰가 자기가 기대했던 이제 답변들과 자기가 기대했던 퀄리티들을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디렉터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일해보자 라는 식으로 30분의 전화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애플에 조인하게 되었고 애플에서 조인해서 계약직으로 저는 6개월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간 일을 할 동안에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애플에 이제 일을 하기까지 2개월 반 동안 저는 계속 계약직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에 관한 욕심이 되게 많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정규직을 되게 가고 싶어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애플을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정규직 관련한 오프닝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넣었던 상황이었죠. 그 중에 한 곳인 이제 회사에서 답변이 왔었고, 애플을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그 회사도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계속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왔던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까지 계속 잘 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오퍼 레터를 받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퍼 레터를 받게 된 저는 이제 애플에다가 카운터 요청을 넣었어요. 나 지금 계약직인데 나 이 정규직 오퍼 받았어. 다른 회사에서. 너네 혹시 나한테 카운터 오퍼 할 생각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애플에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버짓이 안 되었었고 그 팀 자체가 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규직을 줄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답변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애플 6개월의 계약직을 끝내고 그 다음 회사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 회사였고요. 제가 조인한 지
2개월쯤 됐을 때 지금 제 현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회사에 조인함과 동시에 2개월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온보딩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현재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UX 디자이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국 처음 유학 오고 나서 현재까지의 10년을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10년 플러스 그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긴 이야기였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되게 많이 저도 노력을 하고 뭐 운도 좋았고 상황이 잘 풀려서 그렇게 빨리 흘러간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뷰 관련해서나 컴펜세이션이나 뭐 이런 회사 관련한 사항에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아마 그 영상이 떴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유학 관련이나 학교 관련, 뭐 직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